지금 공간이 네. 어떻게 보세요? 김영호 공간이. 아니 뭐 저는 위원장 선임 될 때까지만 해도 네. 김영호 의장이 뭐 큰 어떤 결함이 있는 분은 아니니까 물론 네. 이제 더 좋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또 잘 얘기를 했겠지 이러면서 이제 저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게 네. 지금 보니까 혹시라도 어떤 특정 계파의 어떤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친박의 농단도 문제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 농간이 정당화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번에는 저는 네. 친박이고 비박이고 그만 부활하고 네. 저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 양쪽 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이번 공천에서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네. 국가의 위기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총선 이후의 대선 그 과정에서 한 2, 3년간 엄청난 위기 상황들이 계속 닥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행태들을 보면 총선 이후에는 아주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막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상적 어떤 국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국회도 정상적 투쟁이 이 원내 투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들로 흘러갈 텐데 거의 혁명적 상황으로 간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굉장한 어떤 정치 생명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뒷조사를 당한다든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텐데 네.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나 야당, 통합 야당이든 그 야당이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번 총선에 나가는 사람들은 상당수를 투쟁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유능하고 가능하면 좀 젊은 사람들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투쟁력과 어떤 전략적 마인드가 없이 그냥 귀족적인 사람들이 마치 그 강남 좌파, 캐비어 좌파처럼 책 들고 다니면서 현학적 얘기나 늘어놓는 그런 귀족 자제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 우리 보수 진영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이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 심각한 게 뭐냐. 민주당은요, 어쨌든 간에 과거에 호남 출신의 토호들이 많았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굉장히 그래갖고 찌그러들고 운동장이 이제 기울어지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밖에 제야 세력들 수혈을 그렇지. 대거하지 않았습니까? 혁신과 통합이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비판을 하지만 자기들 내부에서 투쟁력이 배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지독한 사람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밑바닥에서 거리에서 투쟁하던 사람들이 되니까 제가 보면 거의 잡초다, 이거는. 잡초거든. 잡초 근성이 딱 배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바깥의 시민사회하고 소통이 매우 원활하기 때문에 시민사회하고 또는 이제 이 민노총이라든지 기타 외곽 세력들하고 일사불란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그게 꼭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그것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상대가 그렇게 싸우는데 그럼 우리는 멋있는 척하면서 지내면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정치는 현실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영호를 비롯한 8명의 공관위원 명단을 쫙 보면 사실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듣보잡들인데, 그런데 이제 경력을 보잖아요. 할 수 없이. 이게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공관위원으로 됐으니까 경력을 보면 지금 우리 이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전부 어디 저 캐비어 먹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례라든가 보통 심사할 때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인재를 이제 영입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필요하니까. 그러나 제 얘기는 그게 한 반쯤이면 반 정도는 시민사회에 투쟁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야 이게 균형이 맞고, 그래서 나오는 공천 받는 사람들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방적으로 멋있는 이런 스타일들만, 현학적인 스타일들만 만약 공천을 받았을 때는 절대 투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잘못하면 저는 민주당이 무슨 연정이나 궁지에 몰리게 되면 연정 카드를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어중간한 이중대들이 전부 거기 붙을 거거든요.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또 4+1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4+1이 아니라 그냥
5 플러스 5 플러스 1이 5 플러스 1도 아니고 4.5 플러스 0.5 정도. 그러니까 당내에서 반 이상이 거기에 편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이제 외람된 얘기지만 그 탄핵당할 때 상황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굉장히 지금 우리 이 의원 걱정하시는 그 대목이 이른바 혁신통합이 혁통인가 뭔가 하는 데 있죠. 그 박형준이 위원장 하는. 거기 구성도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갑자기 자유파를 대표하나 싶은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 맞습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제가 황 대표한테도 제가 항의를 했어요. 참 우리 이거 그만합시다. 응? 이게 뭡니까? 우리가 왜 끌려다닙니까? 통합하는 당사자끼리 얘기하고 시민단체도 통합 주체로서 그들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지금 여기에 왜 우리가 박형준 위원장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데서 그냥 복종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 그러면 그들이 그러면 세력을 가졌냐, 통합의 대상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현실적 힘을 가졌냐. 뭐 하다못해 그동안 열심히 싸우기라도 했냐. 네. 그 아무것도 아니 아니잖아. 어떤 존경을 받고 있냐. 우리 우파들한테 정통성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그래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당원이 있든 세력이 있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굉장히 이상한 게 마치 브로커 같다, 브로커. 그런데 브로커는 브로커에서 그쳐야 되는데, 브로커 피가 막 50%씩 되면 되겠어요? 네? 아니, 지금 그런 상황,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제 그렇지. 얘기는. 브로커 피가 50%면은. 그 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다 하고, 우리는 지금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직접 안 나가요, 거기에. 그냥 대리인 보내고 말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냐. 우리는 의사결정을 거기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따로 지금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더구나 기가 막힌 게 말이에요. 우선 혁신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몇 명이 이제 모여 앉았잖아요. 네.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 만에 3명이 그만두더라고. 이유가 간단해. 출마하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브로커피가 이게 브로커피가 너무 셌다. 뭔가 도대체 네? 이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이게 무슨 통합이 이따위 통합이 다 있어. 저 아주 화가 나요. 네. 정말로. 그런데 통합 정신을 또 위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제가 지금 참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응? 네. 그 다음에 이거 처음에 통합 정신에 맞춰가지고 2명씩 들어가기로 했어요. 당마다. 예. 그거를 제가 한국당하고 얘기를 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은 한국당하고 10분의 1밖에 안 되면서 새로운 보수당에서 10분의 1도 안 돼. 13분의 1이야. 네. 계산해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2명씩 들어간대 똑같이. 그래서 제가 그 왜 그러냐 하니까 통합의 정신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전진당도 통합의 정신에 따라서 2명 들어갈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통합할 사람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지. 당신들 허락을 받아야 돼, 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박형준 위원장이 자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형준 위원장을 선임을 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선출직이에요? 아니 무슨 존경받는 우파 인사입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하면서 자기가 집어넣고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합니다. 통추위 위원들이 반대한다.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반대한 위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오는 걸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하지. 내가 오면 오히려 더 하나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하지. 통추위가 더 돋보이지. 예, 응? 예. 언론도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오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또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네. 응? 그리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뭐 의사결정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중요한 의사결정 할 수 없다. 여기 그냥 권고사항이나 전반적인 어떤 좋은 얘기를 하는 곳이니까 굳이 내가 안 가도 되고 우리 대리인 보내겠다 이러고 그냥 마무리했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막 싸울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기 시민사회 대표성이 없다. 유일하게 내가 보니까 대표성이 있는 사람은 박인환 변호사다. 바른사회 시민회의. 나머지는 너무나 협소하고 헌변이라고 있지만 한 변보다도 작고. 한 변이 아니라 헌변이에요? 헌변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그것도 MB하고 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한 분 한 분들이. 그리고 뭐 저는 MB가 싫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너무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디는 이제 범사련인데 또 범사련도 어떤 특정인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다 좋다. 왜냐하면 누굴 배제할 건 아니까. 그런데 균형을 맞춰라. 그래서 제가 아스팔트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광화문에서 같이 투쟁한 사람들 이걸 대결집을 시키고 통합시킨 가장 큰 급선무인데 네. 왜 그 사람은 거의 안 보이냐,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전 목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만 그래도 그 어떤 의견이 반영될 루트라도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냐.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나도 뭐 그분이 좋다 어떻다 꼭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상실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한 3번 정도는 더 들어와야 되겠다. 내가 봤을 때. 네. 그래서 기독교계, 아스팔트,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투쟁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전문가, 그 다음 투쟁가 뭐 이렇게 해갖고 한 3명은 더 들어와야 돼. 그리고 제가 추천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잘 아니까 추천하겠다. 대표. 그리고 그들이 논의해서 추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몇 명을 추천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시민단체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무슨 전세 냈어? 기득권 있어? 통합하는데 먼저 들어가서 찜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온 것도 누가 정했어? 아무도 정한 게 없는 거예요. 국민통합연대라는 데서 통합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다 오라고 그랬어요. 네. 그 이재호가? 뭐 하여튼 국민통합연대는 이재호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한 달 전에 출범한 데 아닙니까? 그게 네. 시민단체는 아니죠. 솔직히 다 전직 의원들이고 이런 거죠. 그래? 다 정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뭐 하여튼 갑자기 이제 뭐 땅값이 오르니까 갑자기 브로커 생긴 거 비슷한 거예요. 알바끼 하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나는 그게 왜 우리를 부르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가 가야 되냐. 그래서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도 가실 겁니까? 나 안 갈 겁니다. 이런데 가지 맙시다. 그분들이 얘기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따로 얘기하면 되지. 거기서 왜 우리를 다 불러서 모읍니까?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특정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지 말자고 해서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대리인을 보냅시다. 그래서 뭔 얘기하는지 들어봐야 되니까. 근데 보냈는데 그런데 거기서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통추위 구성 결의를. 그래서 이제 지금 박형준 체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지금 이쪽에서 지나친 올건 예컨대 통합신당을 만들자고 하면서 그 통합신당의 공동대표로 황교안, 유승민, 원희룡 셋이 어떠냐 뭐 이런 안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누구 마음대로 그걸 내냐. 그리고 유승민이 좋다. 유승민이 공동대표? 그러면 이거는요. 유승민을 위한 지도부예요. 제가 딱 보니까.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어차피 지사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못 옵니다. 그리고 이제 들러리로 그냥 옆에 붙여놓은 거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유승민을 위한 공동대표인데 제가 유승민 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선거 때 결집이 되고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냐.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유승민을 갖다 끌어안고 오면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화합하고 좋습니다. 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네. 상황이 이분을 지도자로 내세울 만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조용히 백의종군 하셔야 되는 거지. 예. 이런 상황 왜 주객이 전도됐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댈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 내가 오히려 훨씬 더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 뭐 하는 거냐. 난 만약 황 대표에 대해서라면 내가 인정을 하지만 인정 못 하겠다. 응? 네, 유승민은 인정 못 하겠다. 네, 예. 네. 안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구성이 이거를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논의를 했냐? 논의한 적이 없어요. 누가 정하냐 이거를. 통합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새로운 보수당은 통합이 아니라 복당입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오는 게 그리고 그렇지. 지금까지 이번 통합의 정신이 뭐예요? 혁신 통합이잖아요. 네. 그러면 혁통이 아닙니까? 혁신이라는 게 뭐래?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새로운 세력들은 전진당과 시민사회 세력들이 그렇지. 제도권에 들어오는 그렇지. 게 새로운 통합이지. 네. 이거는 복당이란 말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럼 차원이 다른 거죠. 유승민 세력이나 우리공화당은 다 복당이에요. 그렇죠. 복당이죠, 그리고, 다. 예, 복당이에요. 원래 한국당이었다가 배신하고 나갔거나 또는 뜻이 달라서 나간 사람들이니까 한국당과 함께하면 복당시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진당 그리고 새벽당 또 아스팔트의 그 전사들 사람들은 한국당과 인연이 없었던 사람들
그렇죠. 그 바깥에서 그 수혈을 하는 활동했던 거예요.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세력이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혈을 함으로써 웰빙 귀족 정당인 한국당이 투쟁력 있고 선명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네. 그래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고 그 다음에 노회한 한국당이 전진당에 의해서 젊은 그래. 세대들로 바뀌고 이게 진짜 통합이지. 지금 산술적으로 3%쯤 지지율 나온다고 해서 저는요 전진당도 그냥 쭉 가면 3% 5% 나옵니다. 틀림없이. 아직 안 알려져서 아니, 그렇지. 더 나올 거예요. 네? 또 여러분들 혹시 있잖아요. 제가 열받는데 뭐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고 하면요. 전진당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이 우파 전체에다 나쁜 역할을 절대 안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복당인데 왜 복당을 자꾸 통합의 중심으로 놓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복당이라는 것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문제를 해소를 해야 돼요. 이 단행 얘기가 자동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저것들 통합한다고 해놓고 내 옛날 얘기하고 통합을 할 때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을 보면 안 변하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기대와 희망을 줘야 되는데 내 옛날 얘기하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싸우면서 국민들한테 진절머리 나게 만드는 그러면 지지율 떨어져요. 그렇지. 지금 현재 한교안 대표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도 그렇고 이게 뭐 좌성향의 여론조사라서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 지금의 한국당 지지율과 통합했을 때의 통합신당 지지율을 조사한 게 있어요. 한국당 32인데 통합했을 때의 그 통합신당이 25로 조사된 게 있어요. 엊그저께. 그러니까 지금 통합 과정이 이게 뭐 아름답게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미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봐버린 거예요. 어떻게 뭐 유승민이랑 이렇게 기득권 갖고 저기 지분 싸움하면서 무슨 놈의 통합이냐. 유승민이 들어오면 차라리 나 등 돌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었어야 되냐면 그래서 제가 황 대표님한테 원래 처음에 제가 통합 빨리 합시다. 네. 진행을 해봅시다. 할 거면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할 거면 빨리 합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물꼬를 텄잖아요. 사실은. 틀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새로운 세력들을 먼저 통합을 하고 네. 복당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고 항상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세력들이 하면서 막 박수 치고 우리 새롭게 한번 출발해 봅시다 할 때 묻어서 그냥 우리 과거에 이런 갈등도 그렇지. 우리가 묻고 나중에 또 밝힐 건 밝히더라도 우리가 좀 같이 얼싸 안으면서 이번에 한번 반문 투쟁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하면서 그냥 우 해갖고 그냥 들어오면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당이 말이에요.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는 거예요. 그 앞문은 이제 세레모니를 해야 되니까 탁 열고 새로운 세력, 전진당, 새벽당, 뭐 아스팔트의 전사들 이런 이 새로운 세력들을 위한 성대한 환영식을 앞문에서 여는 거야. 그렇죠. 뒷문을 살짝 열어주고 유승민 배신자들 중에서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여기 와서 하려 그러면 들어와라. 대신에 조용히 들어와라. 사람들 알면 너네 다시 쫓겨난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 이게 원래. 그렇죠. 그러면서 백의종군하고. 근데 이자들이 지금 앞문에서 세레모니를 더 크게 해라, 더 세게 해라, 야, 그 꽃 좀 더 갖다 놔라. 지금 우리 이러고 대선 있는 거야. 장군이니까 우리 공을 갖다 인정하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공인해라는 거잖아요, 지금. 글쎄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공인을 해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너가 맹세를 해라. 지금 뭐냐면 점령군이에요. 점령군. 딱 태도가. 그래서 자기들 반대하는 우리공화당은 여기 아예 못 오게 해라. 여기까지 주장한다. 나는 그것도 웃기더라고. 통합하는데 저거가 무슨 알박기 했어? 무슨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승인을 받아야 돼? 그들한테. 그럼 그들이 주인입니까? 이게 무슨 통합의 정신입니까? 기자들이 저한테 우리공화당 물어보길래 아니 왜 우리공화당 왜 안 되는데?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새로운 보수당에 대해서 다 호불호가 있어요. 그렇지만 통합하자고 하면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네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자기가 죄인인가? 제가 볼 때 통합의 주체는 누구냐? 저는 우파의 시민들입니다. 그래. 그래서 우파 시민들이 판단하고 우리가 국민들을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막 기분이 좋아갖고 으쌰으쌰 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기분이 안 좋고 시간이 갈수록 찝찝하고
시간이 갈수록 박수치기 싫은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맞는 상황, 그런 그렇지.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대로 진행되면 절대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통합은 새로운 세력들을 먼저 통합을 1대1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복당하는 사람들은 이 묻어서 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그냥 하는 게 좋겠다. 그만 그거가, 왜냐하면 그건 과거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가. 그렇지. 예. 그리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기들 스스로 묻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왜 자기들이 그 얘기를 꺼내면서 자기들의 승리를 인정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태도죠. 그리고 이제 아까 공관위도 말씀하셨지만 예. 통합을 하면 통합신당이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관위는 한국당의 공관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신당의 공간이 다시 구성하는 게 다시 원칙입니다. 구성해야지. 예. 다시 구성하는 게 원칙이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다시 구성해.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존중을 해서 그대로 추인을 하는 분들이 좀 일부 계시다 해도 구성을 재구성하는 것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네, 제가 생각을 이미 딱 하루 지났잖아. 네. 제가 이석연이 사퇴시키라고 요구하잖아요. 네. 이거 못 봐주겠어요. 저는 제가 제가 엊그저께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 젊은 변호사들하고 그 심재천 부장인가? 심재철 아니 저 중앙지검에 이번에 문제 일으킨 그러니까 그게 심재철. 그렇습니까? 네, 이름이 똑같아. 이름이 헷갈려. 그래서 좋은 심재철, 나쁜 심재철로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쁜 심재철을 고발을 했어요. 예.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 고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징계 요구를 하고 분명히 이 보니까 법에 위반이 됐더라고. 그래서 그 젊은 우리 이제 행동하는 자유시민 거기 보면 한 30대, 40대 변호사들 많잖아요. 법률 지원들. 와가지고 이제 끝내고 나서 다 고발 끝나고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분들 중에 일부는 예전에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젊은 변호사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을 지지를 하다가 이게 보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를 막 침해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다 이러면서 여기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직 자유한국당 지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죠, 중도. 일부는 한 반쯤은 우파 지지고 반쯤은 중도예요. 근데 그 중도 성향의 변호사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웃긴다는 거예요. 당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 되고 싶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겠다. 그 당은. 저렇게 돌아오는 탕자처럼 해라. 네. 그리고 당을 나가는 것은요. 그것은 굉장한 그 결정이거든요. 저도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하긴 지금 이 의원이 다시 어찌어찌해서 민주당에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완전히 일이죠. 당대표 자리 주겠네.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이 논리로 따르면 내가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이렇게 내가 너네 한번 봐주는 거야. 뭐 당대표 뭐 이 말이 되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문재인이 내가 살리러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하지도 않지만 당을 나왔으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치적 결정이니까 자기 정치 생명 걸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나갔으면 거기서 끝장을 봐. 그래야 정치적으로 맞는 거지. 그렇지. 당을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럼 다시 들어오면서 금이 환영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죠.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화합할 수도 있지만. 반성하고 와야지. 네, 뭐 제가 거기까지 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그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또 어떤 변호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왜냐,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복당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자신들이 옳았다는 것을 한국당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마치 공인하는 듯이 하면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서 대표 자리를 딱 하면서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은 정치적 의미가 아주 막대하다. 정치적 의미가. 그 행위 자체. 모든 정치인의 행위는 모두가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결국 뭐냐면 한국당은 그 탄핵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렇죠. 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 그럼 무슨 소리? 탄핵이 옳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 또는
그 탄핵의 대상이었던 한국당은 완전히 정치를 은퇴해야 마땅한 거예요. 응? 그게 유승민이 정계를. 그래서 한국당 해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유승민이 요구를 하든 안 하든 논리적으로 해체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모체를 가지고 선거 때 나가서 우리를 찍어주세요 할 수 없어요. 절대 국민들은 그런 상황에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자해적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해적 상황이. 지금 우리 이현주 의원 말씀 들으니까 만약에 그 유승민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고 무슨 공동대표로라도 세우면,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세 번째 죽이는 거가 되네. 탄핵으로 죽이고 사법처리로 죽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한 번 더 죽이는 거가 돼. 탄핵이 옳았다는 것을 한국당이 자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저는 그 잘못된 행동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도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중도층도요. 뭐라고 하냐면 그 2년, 3년 전하고 지금 다릅니다, 생각이. 그래서 뭔가, 문재인 하는 꼴을 보니까, 그래도 박 대통령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생각 마음속으로 다 한다고요. 근데 이제 쪽팔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제 얘기는 뭐냐면, 선거에 불리해집니다. 국민들한테 도덕적 정당성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당은 선거에서 표 달라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건 자해적인 거죠. 그래서 저도 통합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짓을 하면 우리는 통합한 다음에 쫄딱 망할 텐데 이 통합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기는 통합을 하자는 건데 지는 통합을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네, 오늘이 설 연휴 시작되는 날이고 그 설 연휴 첫날 아침에 이현주 의원과 제가 막 함께 흥분했어요. 제가 좀. 응? 아니 너무 막 속상해서 이거 아닌데. 지금 직면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설 연휴 설 밥상머리의 화두도 이 자유우파 국민들에게는 쇄신과 통합일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속셈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이현주 의원이 아주 속 시원하게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까지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설 연휴 동안에 쇄신과 통합에 대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담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마무리 인사. 네네네. 여러분, 어쨌든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고, 이런 얘기를 또 명절 앞두고 너무 심각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한 달간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총선의 승패를 가르고 또 나라의 운명을 가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심정입니다. 근데 갈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요? 근데 정말 힘이 부족해서 제 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셔서 저는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물꼬를 바로잡아야 된다, 방향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세상의 신상필벌, 그래서 꼭 탄핵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폭주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실질적으로 자기 신상의 어떤 불이익도 받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 속에서 헌신하고 고생했던 사람들을 팽개치고 그동안에 숨어 있다가 도망쳤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금이 환영하는 이상한 상황은 저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찝찝한 상황을 남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결집을 해야 선거라는 건 이기고 기가 세야 이기는 건데 선거 승리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온다. 그래서 그런 투쟁했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데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 교체를 하는데 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좀 뜻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